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9월에 사서 5월에 팔라는 오랜 주식 격언이 있는데요. 이게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러 통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공포심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5월 1일자 아침 9시경에 SNS 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언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게 포모 때문이 아니라요.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4월 30일자 그리고 한국 시간은 5월 1일자 새벽에 비트코인이 6만 불이 무너졌고 이더리움이 2,900불이 무너지면서 이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일자 오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만 7천 불도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이제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6만 불이 무너졌을 때부터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합니다. 반감기가 웬 말이냐? 비트코인 8천만 원대로 또 7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만 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5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것.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자, 6만 불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 더 킹피셔라는 이제 롱숏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야, 이게 저는 이렇게 편향된 롱숏 비중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이 숏의 비중이거든요. 자,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BNB, 비트코인 등등 모든 코인의 숏 비중이요. 이때 당시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제 숏의 비중 거는 게 98%, 99%, 심지어 아비트럼은요. 100이면 100이 숏 공매도에 돈을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하이에나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나게 물어뜯고 있다. 공포심이 나름대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피터 브렌트라는 분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 좀 자꾸 말이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 2달 전에 분명히 비트코인 가즈하고 얘기를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트코인이 좀 재미없고 떨어지니까요. 각자의 강세장이 끝났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요. 4월 30일 자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3월에 73,800불 정도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다 합니다. 오래된 전설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만의 계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현재 사이클에서는 저점 곱하기 4.5배를 하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게 그의 논리인 거죠. 자, 이번 사이클 저점이 언제냐? FTX가 무너졌던 약 15,400불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저점 곱하기 4.5배를 하면 약 72,700불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일 텐데, 그거 지난 3월에 이미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세장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불과 2달 전에 2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15개월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 보통 트레이더들은 어떤 정체된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간다.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채널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비트코인 12만 불에서 20만 불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저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강세장 사이클 종료 예상 시점은 25년 8월에서 9월이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끝나는 시점까지 얘기를 하면서 20만 달러 가지아를 외쳤었죠. 그리고 전제 조건도 있었습니다. 5만 500달러 하락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강세장 관점은 무효화된다는 설명이다. 지금 5만 500달러 근처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5만 7천, 8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국에 벌써 강세장 끝났다고 손쉽게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 마냥 이런 예상을 말을 바꾸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설의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 트위터 같은데 프로필 사진 레이저 아이로 좀 바꾸지 말아라. 레이저 아이로 이 프로필이 많이 보이면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인간 지표를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미신 같은 걸 믿는 건가요? 트레이더면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레이저 아이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야, 이렇게까지 앞뒤가 안 맞는 전형적인 인간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질 않네요. 자, 그러면 이분 말대로 강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차트다, 통계다, 지표다. 매일같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자, 고점인 것 같은데 좀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점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질까? 이럴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이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월 1일자 아침 기준이었는데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54, 중간 즈음이죠. 자, 1월 이후 처음으로 탐욕에서 중립으로 전환됐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공포인데요. 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공포 탐욕 지수이긴 하지만 정확히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탐욕 가려면 아직 뭐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계는 중립이다. 그리고 역시 김치 프리미엄이 1.9%를 기록했는데요. 보통의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매도세가 있어서 폭락할 때는요. 김치 프리미엄이 뭐 5에서 6%, 많으면 10%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현재는 1.9%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떨어질 때마다 보통은 바이더딥 한다면서 한국인들이 샀는데 한국인들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올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떨어져도 살 여력이 없다. 그야말로 정말 사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상황은 아무튼 공포 상황이지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기사나 여러 통계 지표들은요. 크게 나쁘지 않은데 크게 공포 아니고 살만한데 뭐 강세장 종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약 6만 불이 무너졌을 때 나왔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미끄러지지만 이 세 가지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고 건강한 강세장을 가리킵니다.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지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길어서 핵심 문장 하나만 가져와 보면요. 자, 비트코인 보유자가 86%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6만 불 이제 막 깨졌을 때 이 그 기사가 나왔겠지만요. 그래도 86%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14%만 손해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우리는 알트코인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체감을 하진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86%는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현실과 이론은 참 다르다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5월에 암호화폐 팔고 떠나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건 단기 보유자의 평균 단가가 약 5만 9천 달러라고 합니다. 장기가 아닙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분들의 평균 단가가 5만 9천 달러다. 그러면 뭐 좋습니다. 5만 8천 달러, 5만 7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손해가 아닌 거죠. 마이너스 1%,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만 실제적인 통계나 지표들은 그렇게까지 공포 아닌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통계를 한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사고 5월에 팔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과거의 비트코인의 5월과 9월에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통계는 coinglass.com에 가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가실 분들 한번 가보시고요. 자, 5월에 팔라고 일단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5월에, 6월에 우리 축제,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활동 가고, 축제 가고, 7월에 여름 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팔라는 얘기고요. 왜 9월에 사라고 하느냐? 일단 뭐 저점일 9월 정도엔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산타 랠리다 뭐다 뭐 이런 랠리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9월에 사세요 이런 얘기인데 자 비트코인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쭉 월별로 데이터를 제가 다 가져와 봤고요. 자 5월부터 보시죠. 5월을 보시면 초록색이 플러스 이제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네, 모든 5월의 통계를 내보면요. 평균 플러스 7%, 뭐 중간값은 마이너스 1.5%라고 하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 21년도에요. 그 부다빔, 우리 강세장안의 부다빔이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많이 깎아먹어서 뭐 중간값은 마이너스 1%지만 평균적으로 7% 수익이면 뭐 나쁘지 않죠. 뭐 보통은 떨어진다고 하면서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24년 5월이요. 반감기가 있는 해요 5월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었던 2020년 5월, 2016년 5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년도 5월에도요. 플러스 9%, 16년도 5월에도 플러스 18%, 9%. 나쁘지 않죠? 팔고 떠나라고 하기엔 통계가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 요건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그리고 자, 9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에 사세요 했었죠. 근데 다른 달과 다르게 9월은요. 유난히 빨간 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연 6년 이상 9월에는 재미가 없었고요. 그냥 전체 통계 평균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4.7%, 중간값은 마이너스 5%. 자, 어떤 달과 비교해도 9월보다 나쁜 달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로 한 달 뒤인 10월은 플러스 22%, 11월은 뭐 플러스 46%죠. 그러니까 9월에는 생각보다 저점이다. 저가니까 9월에 사라. 요거는 좀 맞는 통계인 것 같죠? 왜냐하면 9월보다 더 나쁜 달이 없으니까요. 저점에 사는 달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5월에 팔아라? 글쎄요. 몇 개 통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점이나 저점 판독기로 유명한 MVR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실현된 시가총액을 나누는 건데요. 오늘 정말 머리에 쏙 들어가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현재 가격이 분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시장 참여자의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산 가격, 내가 비트코인을 10,000달러에 샀습니다. 시장 참여자 내가 산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3만 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0달러 내가 샀는데 현재 가격이 3만 달러다. 그러면 MVRV는 3이 나옵니다. 내가 10,000달러에 샀는데 3만 불이면요. 꽤나 고점이니까 고점 근처다. MVRV가 3이면 꽤 높은 가격이고 고점이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MVRV가 1이다. 내가 10,000달러에 샀는데 현재 가격도 10,000달러다. 1이다. 본전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VRV가 아까처럼 3 이상이다. 뭐 1이 넘었다. 수익 구간이다. 이익 구간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볼 때 MVRV가 3.7이 넘어가면요. 극단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뭐 지난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걸 시사하냐면요. 비트코인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보통 4배 정도 넘어가면 그냥 웬만하면 팔고 떠나라. 왜냐? 한 4배 정도 되면 극단적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반대로 MVRV가 1보다 적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 구간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고요. MVRV가 이제 초록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노란색에서 고점에서 힘없이 떨어지니까 MVRV 초록색 지표도 고점 찍고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자 제가 한번 차트에서 찾아보니까요. 현재 MVRV가 2.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 봤고요. 2.17 정도면요. 1과 3 극단적 탐욕 3.7 사이에 있죠. 오히려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공포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중립이고 뭐 낙관할 수 있는 지표다. 2.17 정도니까요. 이게 한 뭐 3, 뭐 4 정도 가면 좀 매도를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통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무지개 지표 우리가 이것도 많이 봤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걸로 한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무지개, 뭐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비트코인 뭐 하얀색 차트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탐욕의 구간이고요. 여기 밑으로 파란색으로 올수록 파이어 세일, 뭐 가장 밑에는 엄청난 영가의 세일, 그 위에 이제 사세요. 뭐 축적 구간입니다. 뭐 아직도 쌉니다. 뭐 굉장히 재밌게 써 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시점을 좀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랑색, 뭐 청록색, 녹색, 여기 뭐 녹색과 청록색 여기 어디 지금 구간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초록색이요. 축적 구간, 어큐뮬레이트 구간이고 여기 청록색이 바이 구간. 그러니까 축적과 바이 좀 사세요. 이 구간의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싼 구간보다도 아래에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빨간색이냐 뭐 주황색이냐 가야 뭐 이제 이 시즌이 끝났네 마네를 논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축적 단계 그리고 사야 되는 구간의 언저리다. 이 파이어 세일까지는 아마 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나쁘지 않은 매수 구간이다. 뭐 시즌이 종료됐다고 볼 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가격, 비트코인 가격 빼기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냐 음수냐만 뭐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양수면 비싸다는 뜻이고요. 음수면 싸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코인베이스는 보통 미국의 기관들이 사는 곳이고요. 바이낸스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셌기 때문에 양수면 이제 비싸다. 그리고 음수면 싸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란색이 프리미엄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뭐 김치 프리미엄처럼. 근데 웬만한 구간에선 양수에서 뭐 3월, 4월 계속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4월 언젠가 확 치솟았네요. 이렇게 이제 샀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의 가격도 음수로 여기 한번 크게 밑으로 치고 갔다가 좀 튀어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싼 구간이다.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RSI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라고도 하고요. 뭐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 코인을 많이 샀다. 그럼 이게 막 올라갑니다. 0에서 100 사이에서 놀고요. 사람들이 막 판다. 팔면 여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뭐 업비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 일주일 내에 5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내에 RSI로 본 이제 뭐 저평가 코인, 고평가 코인 여기서 제가 한번 다 긁어와 봤습니다. 뭐 크립토 마켓 RSI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습니다. 70이 넘어가면요. 보통 비싸다, 과매수 상태다고 보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아 이거 너무 많이 팔았는데 과매도기 때문에 싸다. 뭐 주식 코인 동일합니다. 그래서 70 그리고 30 요 안에 웬만한 코인들 다 들어가 있고 뭐 확인해 보시면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떨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비싸다. 여기 보시면 BNB, 셀레스티아, 뭐 슈퍼버스, 뭐 뉴트론 정도가 뭐 그래도 비싼 코인으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 자, 싼 코인들 뭐 많다다, 프렉시어다, 뭐 가스는 거의 바닥에 붙어버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보통 이 중간쯤에 뭐 XRP다, 폴카닷이다, 에이다다, 뭐 폴리곤이다, 아발란체 다 여기에 몰려 있네요. 근데 하나 좀 재밌는 현상이 이거 나중에 뭐 천천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인 중에 내가 좀 뭐 펀더멘탈이다 뭐가 괜찮다 싶으면 사도 나쁘지 않고요. 위로 간 코인들은 조금 비싼데 요거는 뭐 좀 사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평균치 뭐 30이 이제 밑으로 가면 싸다, 70 가면 위로 가면 비싸다인데요. 지금 평균이 약 47이라고 보면요. 제가 고기를 이제 이렇게 선으로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코인들이요. 여기 중간에 지금 다 모여 있죠. 심지어 알트코인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하락은요. 사실 그렇게까지 뭐 과도하지 않다. 이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중간쯤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요. 최근에 입문자가 지금 얼마나 알트코인을 비싸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투자하기 좋은데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 들어와도 이게 좀 멘탈 잡기가 어려운데요.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더라. 제가 다시 한번 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한번 어렵게 왔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코인 투자 뭐 1%, 여기 보시면 인류라고 하는데 1%가 되기 위해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1%가 전체를 다 가져간다면서요. 1%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뭔가를 실행해야 된다. 자, 이상민 씨, 빚을 뭐 50억인가요? 70억인가요? 그걸 갚아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뭐 빚지면요. 이거 내 탓 아니다. 뭐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다 도망가기 바쁜데요.
아무튼 열심히 뭐 방송 활동해서 그 빚을 갚았죠.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한 8년, 9년 전에 이런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요걸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류, 한 반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요, 네가 사라고 했잖아. 남 탓하면서 매도를 하고 떠난다. 저는 3류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 49% 정도 해당되는 분, 힘들 때요, 버티는 사람, 뭐 살 수는 없지만 뭐 계속 버티는 거죠. 2년이고 3년이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거지만요. 돈을 벌기는 조금 힘듭니다. 인류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 정도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 100이면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조정할 때마다 우리 느끼는 거죠. 항상 현금이 없네. 그리고 조금 올라버리면 팔아서 없네. 이런 거 우리 항상 많이 겪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늘 뭔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 안 한다. 이 사람이 1%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래되신 분들 2018년, 2019년 겪으셨거나 아니면 2022년, 23년 이 하락장 구간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시도나 실패나 시행착오 이런 거 겪으시면서 내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도 기계처럼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요. 최근에 입문자 분들도요. 지금부터라도 이번 조정을 계기로 내 매매 원칙, 내 포트폴리오 등을 정립을 하시고 하나씩 좀 실행을 해보시는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